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달 전에 편식하는 아이를 주제로 식습관 교육 영상을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유아식 이전 단계, 그러니까 이유식 단계부터 아이가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먹이기가 힘들다는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유식 시기부터 꼭 실천해야 하는 5가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나빠지거나 또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환경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한 식습관을 형성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잘못 형성된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시점, 이유식 단계부터 꼭 실천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숟가락은 엄마의 것이 아니라 아이의 것임을 명심하자. 이유식은 보통 죽 형태로 그릇에 담아 아이 개월수, 이유식 단계에 맞는 크기의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는 형태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가 주는 이유식을 잘 받아 먹다가도 호시탐탐이 엄마가 들고 있는 숟가락을 낚아채려 하고 또 먹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혀로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프레질을 하는 등 숟가락을 가져가려는 것에 집중하기도 해요. 이유식은 먹지 않고 숟가락에만 집중해요. 숟가락을 자꾸 가져가려고 해요. 고민을 많이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이 밥이 누구의 식사인지 바로 아이가 식사의 주인이죠. 아이가 숟가락을 가져가는 것이 아직 도구 사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식사 시간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도구 사용 또한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 식사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알려줄 수 있는, 다시 말해 좋은 식습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숟가락을 하나 더 준비하셔서 아이 손에 쥐어주시면 좋아요.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리자면 저는 생후 5개월에 첫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이유식을 시작하기 일주일쯤 전부터는 미리 숟가락을 아이에게 쥐어주고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적응 기간을 가졌고 이유식을 시작한 초기 이유식 단계부터 아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만지고 스스로 맛볼 수 있게 하자. 첫 번째 고민과는 반대로 숟가락과 먹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유식 또는 간식이나 과일 등 이 음식물을 계속 주무르고 만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우리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단계별로 착착 먹이는 이유는 액체가 아닌 고형식을 잘 씹어서 삼키고 또 소화해내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특정 식재료가 아이의 몸에서 이상 반응이 없이 잘 소화되고 흡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목적,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음식을 맛있게 즐겁게 먹는 것임을 인지하고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본인이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탐색하고 싶은 욕구는 사실 본능이죠. 특히 궁금한 것이 세상 너무 많은 아기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할 때 만지고 또 입으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허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손으로 만지는 건 나쁜 습관 아닌가요? 그러다 유아기가 되어도 손으로 먹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만지고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욕구가 본능이듯 아이 연령이 높아지고 발달하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엄마 아빠 모습을 모방하는 행동과 또 소근육이 발달하며 능숙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도 모두 자기 발달 단계에 맞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만지지 못하게 계속 제지하게 되어 음식을 스스로 탐색하고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초기 이유식, 중기 이유식, 후기 이유식에 연연하지 말자. 앞서 이유식이 액체가 아닌 고형식을 잘 씹어서 삼키고 소화해내는 것을 배워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죽 형태로 이유식을 제공하면서 미음에서 묽은 죽에서 된 죽, 즉 물과 식재료의 비율을 20배 죽에서 10배 죽에서 8배 죽 이렇게 조절해가며 조리해 가는데요. 아이마다 기질도 다르고 발달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는 아이가 먹는 것을 부모가 잘 관찰해서 잘 먹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너무 잘 먹는다면 꼭 같은 배죽으로 초기 이유식 2개월을 채우고 또 중기 이유식 2개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배죽을 조절하거나 또 죽보다는 고형식을 훨씬 좋아하고 또 잘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형식을 제공하게 되면 자기주도식도 충분히 가능하죠. 단 고형식을 제공할 때도
것도 이유식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잇몸으로 잘 으깰 수 있는 단계부터 해서 좀 더 이를 사용해서 씹는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이유식기에도 식사 또는 간식 시간에 이 자기주도식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특히 먹여주는 이유식을 거부하는 9개월에서 12개월쯤 시기가 되면 자기주도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기주도식과 관련해서는 민주쌤 육아일기 채널에 공유했던 이 영상에서 정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보세요. 자, 네 번째는 최대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자. 돌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식판식을 하게 되면서 밥과 반찬이라는 것을 따로 먹게 되죠. 물론 저처럼 자기주도식을 하게 되면 돌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도 밥과 반찬을 따로 먹을 수 있어요. 이때 기질에 따라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음식, 또 새로운 식감, 낯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또 입안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일수록 적응 시간도 길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질이든 예민한 감각이 타고난 아이든 낯선 식재료보다는 익숙한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것은 사실이에요. 돌쯤 되면 식판식을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쯤 자아가 형성되면서 이제 좋고 싫고 호불호가 이전보다 명확해지고 표현도 강력해요.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아이가 아직 잘 모르고 비교적 거부감이 없는, 뭐든 만지고 입으로 가져가는 구강기 욕구가 강한 이유식 단계에서 최대한 다양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경험을 시켜주어서 낯선 식재료보다는 익숙한 식재료가 많아질 수 있게, 쉽게 말해 유아식 시작 전에 익숙한 음식의 폭을 최대한 넓혀 주셔야 합니다. 유아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반찬으로 만나는 것은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식을 시작한 5에서 6개월 이 시기쯤부터 1일 1식재료 촉감놀이로 한 달이면 총 30가지 정도의 식재료를 탐색할 수 있게 하고, 또 식간식 시간에 그 식재료를 활용해서 조리해주면 크게 거부감 없이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내 아이는 촉감놀이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가지 재료를 3일 정도 꾸준히 탐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유식, 분유, 간식은 규칙적인 시간에 제공하자. 사실 마지막 5번째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이가 배가 부를 때 포만감과 공복일 때 배고픔을 느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제공 또는 간식 제공은 기본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먹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더구나 아직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이유식도 먹고 분유도 먹고 간식도 먹어야 하죠. 사실 이 시기에는 먹는 텀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분유처럼 총 몇 미리 분유텀 몇 시간 이렇게 수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식 얼만큼 먹고 분유는 보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또 간식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돌아서면 먹고 치우고 또 돌아서면 먹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규칙적인 시간을 잡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중간하게 배가 고프고 또 어중간하게 먹고 어중간하게 배가 차는 것은 아이 식습관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아이는 잘 먹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되죠. 그게 아니라 아이가 배고픔을 느낄 새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충분히 먹었더니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느껴지고 행복하다, 이 과정을 배워야만 아이가 4살, 5살 또 초등학생이 되더라도 자신의 몸에서 필요한 만큼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에 대한 코칭은 똑소리 나는 육아 도서와 컨텐츠로 꾸준히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초기 이유식 단계부터 꼭 실천해야 하는 여러분의 역할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들만 정리해드렸으니 실천해보시고, 또 하다가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순차적으로 개별 댓글 코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